낯선 땅에서 당신은 무엇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시나요? 음식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문화에는 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영국 음식은 정말 맛없어요. 학교에서 배고프기만 해요. 제 손주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손주를 위해 싸준 작은 김밥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문화의 벽을 허물고 낯선 이들의 마음을 열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올해 67살이 된 김춘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재작년 가을 영국으로 이민 온 것일 겁니다. 아들 가족을 따라 낯선 땅에 온 것이죠. 런던의 하늘은 서울과 많이 달랐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늘 무겁게 드리워져 있고 갑자기 후두둑 비가 내리기도 했어요. 이런 날씨는 이따금 제 마음까지 흐리게 만들었죠. 할머니, 나 배고파. 우리 손주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마자 한 말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등교했던 모습과는 달리 축 처진 어깨와 풀이 죽은 얼굴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 그러니? 급식 안 먹었어. 민준이는 입을 삐죽 내밀며 가방을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영국 음식은 정말 맛없어요. 학교에서 배고프기만 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파왔죠. 고국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힘든 아이에게 따뜻한 한 끼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까지 채워주는 것이니까요. 영국 급식이 뭐가 나오는데? 민준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아이는 코를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뭔지 모르겠는 수프랑 딱딱한 빵, 그리고 맛없는 푸딩이었어요. 한국 급식이 그리워요. 저는 민준이를 부엌으로 데려가 냉장고에서 준비해뒀던 오이채를 꺼내 간단히 무쳐 내놓았어요. 아이는 그것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죠.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영국의 낯선 거리를 바라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이 생겼구나. 민준아, 내일부터 할머니가 도시락 싸줄게. 그 말에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김밥도 싸주실 거예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 김밥 싸줄게.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환해졌죠.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 수진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영국 학교는 한국과 좀 달라요. 아이들 도시락에 대한 규정도 있고 영국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에 작은 불안이 생겼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우리 음식이 받아들여질지 걱정됐죠. 하지만 배고파하는 손주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 우리 민준이 먹는 거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습니다. 영국 아이들이 우리 음식을 이상하게 볼까?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평생 지켜온 우리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죠. 우리 음식이 이상할 게 뭐가 있나요? 오히려 영양면에서 훨씬 균형 잡혔는데 말이죠. 한국에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민준이가 등교할 때 찬밥 걱정 없이 보냈던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낯선 나라에서 할머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제게 이건 작지만 소중한 시작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할게.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죠. 아이의 눈빛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내일은 분명 좋은 날이 될 거라고 믿었죠. 비록 낯선 땅에서 작은 도시락 하나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큰 의미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내일 만들 김밥 재료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직접 양념한 불고기, 아삭한 오이, 당근, 그리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이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움보다 더 강한 것은 제 손주를 위한 마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죠. 영국의 캄캄한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평생 새벽밥을 지어온 저에게 이런 이른 아침은 익숙했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죠. 드디어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부엌으로 조용히 내려가 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만이 고요한 주방을 밝혔어요. 영국 주방은 한국과 달랐습니다.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이 있고 설거지통은 넓었지만 김치 냉장고는 없었죠.
낯선 환경이었지만 요리는 제 영역이었어요. 어디서든 음식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이 도시락이 정말 영국 친구들한테 먹힐까? 혼잣말을 하며 준비를 시작했어요. 불고기용 소고기를 손질하는데 영국 소고기는 한국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고 정성껏 양념했죠. 불고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니까요. 팬에 불고기를 볶는 동안 계란을 풀어 노릇하게 지졌습니다. 어젯밤 걱정으로 뒤척이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영국 아이들은 얼마나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맵지 않은 반찬들로만 준비하기로 했죠. 식탁에 앉아 깨끗이 씻은 김 위에 밥을 펴고 준비한 재료들을 올렸습니다. 갈색 불고기, 노란 계란말이, 초록 오이, 주황 당근. 김밥 속 다양한 색깔이 마치 작은 무지개 같았어요. 마른 김 위에 재료를 얹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소소한 기대감이 피어났습니다. 김밥을 마는 제 손끝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 있었죠. 이게 우리 문화인데 이상할 게 뭐가 있겠어. 대나무 김발로 김밥을 꽉 말아 칼로 썰었습니다. 동그란 김밥 조각이 도마 위에 가지런히 놓였죠. 도시락통에 김밥을 담으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어요. 영국 아이들이 검은 김을 보고 놀라지는 않을까?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김밥을 어떻게 먹을까? 준비한 김밥 옆에 작은 용기에 단무지를 넣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당연히 넣을 김치는 망설여졌어요. 다소 강한 향과 매운맛이 영국 아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았죠. 대신 멸치볶음을 소량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이라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수진이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봤죠. 6시 반이었어요. 네, 민준이 도시락 준비하느라. 한국에서도 늘 이 시간에 일어났어. 수진이는 제가 준비한 도시락을 보더니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영국 학교는 알레르기 규정도 엄격하고 머뭇거리는 수진이를 보며 제 마음에도 잠시 불안감이 커졌어요. 하지만 금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걱정 마.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은 안 먹으면 되지. 우리 민준이가 배고프다고 했잖아.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가 교복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듯 졸린 눈으로 식탁을 바라보던 아이의 눈이 갑자기 커졌죠. 와, 진짜 김밥이다. 민준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 아침부터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식탁에 앉아 김밥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할머니 김밥이 최고예요.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그 말에 수진이와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수진이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확신을 담아 미소 지었어요. 우리 음식에 자부심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니? 민준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특별한 음식이라고 할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만들었다고요. 그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도시락을 싸던 순간의 불안감은 어디론가 사라졌죠. 대신 우리 손주가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에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도시락통을 네모난 영국식 런치박스에 담아 민준이에게 건넸어요. 민준이는 신나게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죠. 문득 이 작은 도시락이 영국 학교에서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 할머니로서의 자부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맛있게 먹고 오늘 어땠는지 꼭 알려줘. 민준이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영국의 아침 햇살 속에 사라지는 민준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도시락이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영국 친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민준이가 등교한 후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학교에 가 있었습니다. 창문을 닦으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자꾸 시계만 보게 되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을까? 민준이는 도시락을 잘 먹고 있을까?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증이 마음을 채웠어요. 춘희 씨, 차 한잔 하시겠어요? 옆집에 사는 마사 아주머니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마사는 퇴직한 영국 선생님으로 제가 이곳에 왔을 때부터 친절하게 대해주신 분이었죠.
덕분에 영어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마사의 집은 아담하고 아늑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영국식 홍차와 비스킷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음식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좀 익숙해졌죠. 오늘은 뭔가 들뜬 것 같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마사의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손주에게 한국 도시락을 싸줬어요. 김밥이라고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죠. 설명하면서 손으로 동그란 모양을 그려 보였어요. 마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있나요? 휴대폰을 꺼내 아침에 찍어둔 도시락 사진을 보여주었죠. 마사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마사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홍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왔죠. 오후 3시, 민준이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더욱 조마조마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표정을 살피느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다행히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아, 학교는 어땠니? 도시락은? 민준이는 신이 나서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잭이랑 올리버는 까만 것으로 쌓여 있다며 안 먹겠다고 했죠. 근데 제가 먼저 맛있게 먹으니까 소피아가 먼저 한 조각 달라고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첫 반응은 예상대로 낯설어 하는 것이었지만 적어도 한 명은 시도했다는 것이 기뻤어요. 소피아가 먹어보더니 엄청 맛있다며 다른 친구들한테도 알려줬어요. 그러자 에밀리랑 라이언도 먹어봤죠. 다들 불고기 맛이 좋다고 했어요. 민준이의 눈은 반짝거렸습니다. 자랑스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내심 안도했어요. 모든 아이들이 좋아한 것은 아니지만 몇몇 아이들은 호기심을 갖고 시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니? 민준이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윌슨 선생님은 처음에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다가 한국 음식이냐고 물어보셨죠. 제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라고 하니까 관심 있게 구경하셨어요. 그런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죠. 그런데 급식 담당 선생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영어로 빠르게 말씀하셔서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알레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수진이의 걱정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금방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윌슨 선생님이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다음부터는 도시락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영어로 적어오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군요. 메모해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소피아가 내일도 김밥 가져오냐고 물어봤어요. 또 먹어보고 싶대요.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음식이 영국 아이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어요. 작은 성취감 같은 것이 피어올랐죠. 물론이지. 내일은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민준이는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들 앞에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모두가 제 도시락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평소에는 별로 관심 없던 친구들도요. 특히 불고기 맛있다고 할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낯선 나라에서 우리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에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작은 일로도 아이의 자존감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저녁 식사 때 민준이는 아빠와 엄마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들 민석이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민준이가 학교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해주셨네요. 민석이의 말에 수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알레르기 문제는 중요하니까 내일부터는 재료 목록을 영어로 적어서 보내야겠어요. 방에 들어가 노트를 꺼내 영어로 재료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비프, 캐럿, 크유컴버, 에그.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었어요. 마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죠. 내일은 영어 재료표와 함께 더 맛있는 김밥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영국의 밤하늘은 서울과 달리 별이 많았어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도 우리의 문화와 음식으로 작은 다리를 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이죠. 오늘의 작은 성공에 용기를 얻고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준이의 김밥 도시락은 그에 반해서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매일 다른 종류의 김밥을 준비했어요. 참치 김밥, 치즈 김밥, 그리고 민준이가 특히 좋아하는 불고기 김밥까지. 재료표도 영어로 꼼꼼히 적어보냈죠. 민준이는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소소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온 안내문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긴급 학부모 회의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내용인즉 학교 급식과 도시락 문화에 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편지를 읽고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혹시 민준이 도시락 때문이 아닐까요? 그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히 손주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한 것뿐인데 이게 무슨 일이 된 걸까요? 나도 회의에 참석할 거야. 아침밥을 차리며 선언했습니다. 수진이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죠. 어머니, 영어로 진행되는데. 괜찮아. 내 이야기는 내가 직접 해야지. 비록 영어가 서툴렀지만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 당일 학교 강당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수많은 학부모가 모여 있었어요. 저와 수진이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죠. 교장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제기된 급식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에 몸이 굳었어요. 한국 음식이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장 선생님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몇몇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권의 도시락을 가져오면서 급식 문화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때 한 학부모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금발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제 아들 올리버가 말하길 반에서 한 아이가 이상한 검은색 음식을 나눠 먹자고 했대요. 우리 아이들이 낯선 음식을 강요받는 건 옳지 않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민준이가 다니는 반이 맞았습니다. 올리버는 첫날 김밥을 거부했던 아이였죠. 그 학부모의 말에 몇몇이 동조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에게 문화적 혼란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선 영국 급식만 제공해야 해요. 그 말들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레 바라봤죠.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70년 가까이 살아오며 쌓아온 자부심이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아갔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네, 의견 있으신가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금은 서툰 영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할머니입니다. 제가 김밥을 만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천천히 계속했어요. 김밥은 우리 문화의 소중한 음식입니다. 나쁜 것 아니에요. 건강한 음식이에요. 야채, 고기, 계란 다 좋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영어가 부족해 더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강요한 것 아니에요. 나누는 것은 우리 문화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한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소피아의 어머니였습니다. 제 딸 소피아가 그 김밥을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집에 와서 민준이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왜 나쁜 일인가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음식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또 다른 학부모가 의견을 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전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 급식 담당 선생님인 마가렛이 무대에 올랐어요. 급식 규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알레르기 정보만 명확히 표시된다면, 가정에서 준비한 도시락에 제한을 둘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위생과 영양 균형은 중요하죠. 마가렛의 말에 논쟁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영양사로 일하는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김밥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균형 잡힌 음식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야채가 모두 포함되어 있죠.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가슴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일었어요.
마이클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계 여러 나라의 건강한 음식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은 제안입니다. 다음 주부터 세계 음식의 날을 시작해볼까요? 자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각국의 전통 음식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마음에도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회의가 끝난 후 몇몇 학부모들이 다가와 한국 음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비록 서투른 영어였지만 최선을 다해 김밥의 유래와 재료에 대해 설명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 내서 말씀하신 거 존경합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사실 무척 긴장했지만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한테는 말하지 마. 할머니가 학교에서 영어로 말하는 모습 상상하면 놀랄 테니까. 수진이와 함께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선 것 같았어요. 우리 음식이 낯선 이곳에서도 이해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능성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영국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어딘가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의 빛이 드리운 것처럼 말이죠. 학부모 회의 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받더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학교 영양사 마이클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김밥을 옹호해 주었던 영양사였죠. 전화를 받자 마이클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김할머니. 어제 회의에서 뵀죠. 혹시 시간 되시면 학교에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밥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마이클의 초대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제 영어로 어떻게 김밥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문화를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갈게요. 언제가 좋을까요? 약속한 시간에 학교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수진이는 통역이 필요할까봐 함께 가자고 했지만 이번엔 혼자 가보고 싶었어요. 가방에는 직접 만든 김밥 몇 줄을 넣었죠. 설명보다 맛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학교에 도착하니 마이클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친절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손짓으로 안내하며 급식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클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러 요리책과 영양 관련 서적이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권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전통 음식이라는 책이었죠. 책장이 한국 음식 부분에 펼쳐져 있었어요. 김밥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음식이더군요. 마이클은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김밥의 역사, 주요 재료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서요. 최대한 쉬운 영어로 설명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방에서 준비한 김밥을 꺼냈습니다. 직접 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김밥을 하나 잘라서 단면을 보여주었어요. 마이클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더니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백질 공급원이군요. 불고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들, 탄수화물은 밥이 담당하고요. 마이클은 영양학적 관점에서 김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니 우리가 늘 먹던 김밥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균형 잡힌 완벽한 한 끼 식사였던 거죠. 김밥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뛰어난 음식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마이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음식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 끼 식사가 이렇게 콤팩트하게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 도시락은 대체로 샌드위치 하나와 과자, 과일 정도로 단순한 편인데요. 마이클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밥의 영양소를 분석한 표였어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탄수화물의 균형이 잘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사실 저희 학교 급식에도, 아니 영국 전체 학교 급식에도 이런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마이클이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세계 음식의 날에 김밥을 학교 급식으로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김할머니께서 레시피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량으로 준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안에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제 음식이 학교 급식으로 나온다니.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거죠. 김밥을 선택하는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테고, 선택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다른 문화의 음식을 접할 기회가 될 테니까요. 그의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김밥은 영국식 재료로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영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이나 치즈를 넣는다든지.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요. 김밥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어요. 마이클과 저는 김밥의 다양한 변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고기 대신 영국식 로스트 비프를 넣는다든지, 한국 김치 대신 영국식 피클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어요. 이야기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죠. 마이클은 제 김밥을 맛보더니 감탄했습니다. 맛있네요. 특히 이 고기의 달콤한 맛이 인상적입니다. 불고기예요. 우리나라 전통 양념 고기죠. 마이클은 메모하며 웃었습니다. 이것도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눈 후 마이클은 공식적인 제안을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세계 음식의 날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 음식인 김밥을 소개하고 싶은데 혹시 그날 학교에 오셔서 아이들에게 김밥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우리 문화를 소개한다는 것이 설레면서도 떨렸어요.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척 가벼웠어요. 처음 영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강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가진 것,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곳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다음 주부터 학교 급식에 김밥이 나온대. 민준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요? 할머니 김밥이요? 그래, 할머니가 레시피를 알려줬단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학교에 가서 모든 친구들에게 김밥을 소개하기로 했어. 민준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더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죠. 저녁 식사 때 이 소식을 들은 수진이와 민석이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특히 민석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 영국에 오셨을 때는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 말에 새삼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망설임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이민 생활이 이제는 자부심과 희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작은 김밥 하나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다음 주 학교 행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김밥을 소개할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어요. 영국의 밤하늘 아래, 저는 한국과 영국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의 첫 발판은 바로 우리의 소박한 김밥이었죠. 세계 음식의 날 행사를 앞둔 일요일,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선보일 시범용 김밥을 준비하느라 부엌은 온통 재료들로 가득했어요. 수진이와 민석이, 그리고 민준이까지 모두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어머니, 저는 당근을 채 썰게요. 수진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고기를 양념하고 민준이는 계란을 풀었어요. 모두가 함께하니 마치 한국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영국 친구들이 할머니 김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신나요. 민준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미소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긴장됐습니다. 영국 아이들이 우리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제가 영어로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민석이가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가족의 지지가 있으니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학교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준비한 김밥과 재료들을 들고요. 학교에 도착하니 마이클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할머니, 잘 오셨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식실은 이미 활기찼어요. 주방 한쪽에는 세계 음식의 날, 오늘의 나라 한국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특별히 마련된 테이블에는 김밥 시연을 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먼저 주방 스태프들에게 레시피를 알려주시겠어요? 그분들이 대량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마이클의 안내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국인 요리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민석이의 통역 도움으로 김밥 만드는 법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밥은 조금 식혀서 간장과 참기름, 소금으로 간을 해야 해요. 요리사들은 메모를 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김은 어떻게 굽는지, 밥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요. 그들의 진지한 태도에 제 긴장도 조금씩 풀렸어요. 이렇게 김 위에 밥을 펴고 그 위에 준비한 재료들을 올립니다. 시범을 보이자 요리사들이 감탄했습니다. 특히 긴발로 김밥을 말아 칼로 썰 때는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들도 직접 해보겠다며 나섰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소개할 차례예요. 마이클이 저를 안내했어요. 급식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마이크를 들고 설명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세계 음식의 날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소개합니다. 여기 민준이의 할머니께서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밥을 가져오셨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순간 말문이 막힐 것 같았지만 민석이가 옆에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 할머니입니다. 오늘 김밥을 소개합니다. 민석이의 통역 도움으로 김밥의 역사와 의미, 재료와 영양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김밥은 한국 사람들이 소풍이나 운동회에 가져가는 도시락이에요. 모든 재료가 하나로 어우러져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됩니다. 설명을 마치고 준비한 김밥 조각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몇몇 아이들은 망설였지만 민준이와 이미 김밥을 먹어본 친구들이 앞장서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소고기 맛이 달콤하네. 이 검은 것이 뭐예요? 맛있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가 좋아하진 않았지만 대부분은 호기심을 갖고 시도했어요. 특히 불고기 김밥의 달콤한 맛에 많은 아이들이 감탄했죠.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저도 집에서 해보고 싶어요. 그 질문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음식에 관심을 갖는 영국 아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었죠. 급식 시간이 끝나갈 무렵 마이클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부터 정기적으로 급식 메뉴에 김밥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손주를 위해 싸준 작은 도시락이 이제는 학교 급식의 일부가 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실로 돌아가기 전 민준이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대단해요. 이제 친구들이 모두 김밥을 알게 됐어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주가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생각했어요. 처음 영국에 왔을 때는 이방인으로 위축되고 불안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장벽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그 차이가 오히려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영국의 하늘이 달리 보였습니다.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그 안에서 무지개 색깔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웃들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이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김밥이 나온대요. 영양사 선생님이 김밥이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완벽한 한 끼라고 하셨대요. 수진이의 말에 민석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문화대사가 되셨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문화대사라니 과분한 표현이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민준이가 신나서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오늘 급식에 김밥이 나왔어요. 영국 친구들도 대부분 맛있게 먹었어요. 민준이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스타가 되었다고 했어요. 모두가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물어본다고 했죠. 할머니, 다음에 또 무슨 한국 음식을 학교에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떡볶이? 아니, 아직 매운 음식은 이르겠죠. 잡채? 비빔밥?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우리 음식은 더 많이 있으니까. 민준이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런 손주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문화의 차이는 이렇게 하나씩 극복해가는 것이구나.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영국의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이곳도 조금은 우리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밥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더 넓게 퍼져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내일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세계 음식의 날 행사 이후 학교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매일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제 급식 시간에 김밥이 정기적으로 나오자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메뉴가 되었다고 했죠. 할머니, 소피아가 엄마한테 우리 집에 초대해달라고 했대요. 한국 음식을 더 먹어보고 싶다나 봐요. 민준이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처음 영국에 왔을 때만 해도 민준이는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이 다르다는 것에 위축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다름이 특별함이 되었어요. 그래, 언제든 환영이지. 소피아 엄마에게 말해두렴. 며칠 후 주말, 소피아와 그녀의 어머니 리사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했어요. 김밥은 물론이고 잡채와 약간 덜 매운 떡볶이까지 준비했죠. 영국 가정에 한국 음식을 대접한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와, 이 냄새 정말 좋아요. 소피아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했어요. 리사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민준이가 친구를 안내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 할머니는 최고의 요리사야. 오늘 진짜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소피아는 망설임 없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물론 아직 서툴렀지만 열심히 시도하는 모습이 대견했죠. 리사도 용감하게 도전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학교 급식에서 먹은 김밥보다 더 맛있네요. 소피아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리사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맛이네요. 양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기쁘게 레시피를 설명했습니다. 리사는 메모까지 하며 진지하게 들었어요. 문득 예전에 한국에서 이웃들과 요리 비법을 나누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영국이라는 낯선 땅에서도 음식을 통해 똑같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다음번에는 우리 집에 와주세요. 제가 영국 전통 요리를 대접해드릴게요. 리사의 초대에 감사하게 수락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았어요. 소피아와 리사가 돌아간 후 민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전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이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어 했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니?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학교에서 모두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전에는 제가 다르다는 게 싫었는데 이제는 특별하다고 느껴져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손주를 위해 도시락을 싸준 것뿐인데 그것이 아이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이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민준아, 할머니도 너 덕분에 많이 변했단다.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변하셨는데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영국에 왔을 때의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과 지금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비교하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곳에 적응하기 힘들었어.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서 밖에 나가기도 무서웠단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지. 우리의 문화를 나누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달았거든. 민준이는 깊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문화 발표 시간이 있어요.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해 발표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실래요? 그 요청에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함께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민준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이제 그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날, 마사 아주머니가 차를 마시러 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제가 한국식 전통차를 대접했어요. 유자차와 모과차를 준비했죠. 마사는 새로운 맛에 감탄했습니다. 춘희 씨, 정말 달라졌네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자신감이 넘쳐요. 마사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변했어요. 이제 이곳도 제 집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사는 영국의 전통과 예절에 대해 알려주었고, 저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했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노인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참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의 문화 발표가 있었어요. 학교 강당에 앉아 손주의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자신감 넘치게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우리가 함께 준비한 한복 사진, 전통놀이, 그리고 물론 한국 음식까지 자세히 소개했죠. 우리 할머니는 한국에서 오신 최고의 요리사예요. 할머니께 배운 김밥 레시피는 이제 우리 학교 급식의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민준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아이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학생들이 줄을 서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한글은 어떻게 쓰는지 등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이었죠. 발표가 끝난 후 윌슨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문화 교류였습니다. 아이들이 다양성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가 장벽이 아닌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다음에는 한글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작은 김밥 도시락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어내다니 놀라웠어요.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민석이와 수진이도 민준이의 발표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낯선 땅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손주에게 도시락을 싸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문화 전달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기분 좋은 변화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에 영국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 낯설던 하늘도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문화가 이곳에 녹아들고 있는 것처럼 저도 이 땅에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영국 생활 6개월이 흐른 어느 봄날, 학교에서 특별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 성공 기념 행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초대장에는 저를 다문화 급식의 선구자로 소개하며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 학교에서 시작된 김밥 도입이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지역 신문에도 문화 교류의 성공적 사례로 소개되었고 이웃 학교들도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었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겨울을 지나 봄이 오니 영국의 풍경도 달라져 있었어요. 행사 당일 학교 강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여러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급식 담당자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의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무대로 안내했어요. 김할머니,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김밥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 런던 전역의 학교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이클의 소개에 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니 긴장됐지만 민준이와 가족들이 앞줄에서 응원하는 모습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그저 손주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었을 뿐입니다.
민석이의 통역 도움을 받아 짧게 소감을 말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문화의 전달자이자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죠.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희망도 전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김밥부터 인도의 커리, 이탈리아의 파스타, 멕시코의 타코까지. 이제 학교에서는 매주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한국 주간도 계획하고 있어요. 김밥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마이클의 말에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한국 음식이 이곳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여러 학교 관계자들이 다가와 질문했어요. 한국 음식 레시피를 공유해 줄 수 있는지, 요리 시연회를 열어줄 수 있는지 등의 요청이었습니다. 서툰 영어지만 최선을 다해 대답했어요. 이제는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조금씩 편해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우리 문화를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주가 자신의 뿌리에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민준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항상 자랑스러울 거야. 하지만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란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과 영국 음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식탁이었죠. 불고기와 로스트 비프, 김치와 샐러드, 밥과 감자 등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의 문화적 융합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수진이의 말에 모두가 웃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서로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식사 중에 민석이가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런던 한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께서 지역 신문에 소개되신 걸 보고 한인 문화 교류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셨답니다. 그 말에 놀랐어요. 저같이 평범한 할머니가 이렇게 주목받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정말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민석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이미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김밥 하나로 문화의 다리를 놓으셨잖아요. 그 말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영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리고 손주를 위해 온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모든 일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김밥 도시락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커다란 움직임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순간이었죠. 저녁 식사 후 마당으로 나가 봄밤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영국의 밤하늘은 한국과 달랐지만 그 아래에서 느끼는 가족의 사랑은 똑같았어요. 민준이가 옆에 와서 기대 앉았습니다. 할머니, 한국 이야기 들려주세요. 민준이의 요청에 한국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심청이 이야기, 흥부와 놀부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보낸 시간들. 민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경청했죠.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문화의 전승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대요. 그때 같이 김밥 만들어 볼까요? 민준이의 제안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손주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전파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영국의 봄밤은 조용했지만 저의 마음속은 여러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 새로운 땅에서 느끼는 설렘,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까지. 이제 어디에 있든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이었죠.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도전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국의 어떤 음식을 다음으로 소개할까? 김밥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까? 그 모든 가능성이 설레게 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이 땅에서 이제는 희망과 기대로 내일을 바라보게 되었으니까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몸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민준이었어요.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게 된 손주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작은 씨앗에 김밥 하나가 있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 감사했죠. 작은 김밥 하나가 이런 변화를 가져오다니. 그렇게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영국의 밤하늘 아래서 한국의 김밥 향기를 품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말이죠.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